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근 여자분들이 명품을 많이 사는 이유가 여자들이 구매력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자분들이 명품 구매를 정말 많이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1등. 근데 과연 이게 좋은 걸까? 능력이 좋은데 돈을 많이 버는데 뭐 명품을 많이 구매한다고 하면 전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능력이 좋은, 벌이가 좋은 여자분들은 정작 명품을 안 사는데, 그런 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데 벌이가 안 되는 분들이 명품을 많이 사요. 그리고 구매력이 높다고 했는데 말 잘못했죠. 구매력이 높은 게 아니라 낭비력이 높은 겁니다. 낭비력이. 사치심이 높은 거죠. 사치심. 언제부터 이거는 구매력이란 말 안 썼거든요. 이걸 말 장난을 치더라고. 원래 명품이 아니죠. 사치품이죠. 엄밀한 뜻은 사치품입니다. 여러분 보통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를 명품이라 안 부릅니다. 럭셔리 아이템입니다. 럭셔리 아이템. 사치품이라 부르죠. 우리말로 하면 사치품이에요. 외국계 나라는 럭셔리 아이템 부르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장난에 잘 놀아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은 사치품이 맞아요.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것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치품은 보통 사람들이 사버리면 낭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생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물건을 사치품이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명품이에요. 근데 이 명품을 구매한 사람이 돈이 많아서 명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명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면 쌀까요? 아니죠. 정말 비싸죠. 오히려 외국이 더 싸죠. 외국이 더 싼데 정작 외국 사람들은 명품을 안 사고, 우리나라가 더 비싸게 파는데 더 많이 사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해외여행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면세점 가면 우리나라보다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통 해외여행 좋아하는 여자분들 중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명품이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좀 구매력이 아니죠. 사치심이 높은 건데 구매력으로 말을 바꿔버리는 거야. 구매력이 높다고 하려면 저렇게 뭔가 비싼 물건을 사고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돈을 모으고 있다거나 벌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벌이가 안 되는데 명품을 사니까 어떤 문제 생겨요? 생활이 안 좋죠. 생활이 많이 안 좋아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 못해요. 가뜩이나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명품에 많은 돈을 써버려. 그러다 보니까 미래 대비 못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나이는 찼지만 돈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디스펠링만 하신 말씀이 맞아요. 구매력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예, 낭비력이죠. 사치품 맞아요. 럭셔리 아이템 맞잖아요. 외국은 다 럭셔리 아이템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품 브랜드를.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명품을 사지 않아요. 왜냐면 명품을 사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 산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웃긴 게 뭐냐면 정반대예요. 벌이가 안 좋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삽니다. 여자분들이 지금 벌이가 좋아서 명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벌이가 고만고만하고 별로 안 좋은데 명품을 사요. 웃긴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백수도 명품 가방 메고 있어요. 직장을 안 다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알바를 하는데 명품을 매는 사람도 있어. 알바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중위소득 보면 여자분들이 200에서 한 250 원전이 벌어요. 그 돈 벌어가지고 명품을 사버리면 뭐 미래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저런 명품 브랜드를 사버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가 만약에 가방을 샀어. 가방을 사잖아요. 그럼 가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명품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너무 갖고 싶어요. 아마 여자분들 루이비통보다는 이제 샤넬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샤넬 가방 600만 원에 샀어요.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샀어요. 카드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샀어. 그 자체가 미친 짓이죠. 왜냐, 신용카드 할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 신용카드 할부는 금리가 장난 아니에요.
금리가 폭발적입니다. 한 20% 하죠. 그것도 모르고 명품에 눈이 꽂혀가지고 자기가 갚을지도 안 갚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물건을 덜컥 구매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샤넬백을 구입을 하면 좋아요. 며칠은 좋은데 또 매다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이 명품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일반 캐주얼 차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명품에 맞는 구색을 맞춰야 돼요. 가방을 사니까 이번에는 또 부츠를 사고 싶어. 샤넬 부츠를 사고 싶네. 샤넬 부츠 200만원이에요 그거 사버려. 카드로 질러버려. 부츠를 샀는데 그 명품에 맞는 코트가 필요하네. 원피스가 필요하네. 그럼 또 사는 거야. 비싼 거를. 그런 식으로 사치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명품 가방 매다 보면 또 질리거든요. 비싼 물건이지만. 계속 질리면 또 백화점 갔다가 다른 가방 보면 또 메고 싶어. 끌려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집에 가보면 명품 가방이 한 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만 가지고 있을까? 아니에요. 능력은 얼마 안 되는데 가방에 다 투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만 찾지 가지고 있는 건 명품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답이 없어져요. 그런 분들을 남자들이 거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중에 마통을 뚫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치가 심한 분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혼 못하게 돼버렸어요.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혼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죠. 나오면 어떡할 거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명품 가방밖에 없는데 뭐 그거 가지고 혼수 마련할 수 있겠냐고. 이 명품이라는 게 웃기게 뭐냐 하면 여자들이 매는 그런 명품 가방은 흔해 빠진 브랜드. 흔해 빠진 브랜드는 나중에 팔아도 헐값입니다. 헐값이야. 여러분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 가보시면 여자분들 명품을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막상 내놓잖아요. 안 팔려요. 헐값에 내놔도 안 팔려요. 손도 안 돼요. 참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중고거래라는 게 뭐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거는 거래가 잘 돼요. 그래서 이 마우스 컷을 내려보면 거래 안 된 것보다 거래된 게 더 많거든요. 근데 명품은 거래된 게 거의 없어요. 거래된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지금 당장 봐요. 당근마켓을 검색해가지고 당근마켓에 그냥 샤넬만 쳐봐요. 거래된 게 얼마나 있는지. 거래 완료된 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물 올려놨는데 거래가 안 돼. 분명히 가격을 낮춰가지고 올렸는데도 거래가 안 돼요. 이게 명품의 현실입니다. 막상 팔 때는 똥값이라는 거예요. 똥값이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명품을 구매하면서 무리하느나 지금 돈이 쪼들릴 분이 많을 텐데 그 명품 가지고 있어도 못 판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사항이 경제관념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물고기를 주기보단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대중매체 및 기업들의 노란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제관념을 안 가르쳐주죠. 경제교육을 안 시킵니다. 일부러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사람들 바보 만들려고. 근데 공교육에서 안 가르치면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금융 지식이 없는 거는 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 영향이 진짜 커요. 어머니들이 경제교육 같은 것들을 안 시키다 보니까 자녀들이 경제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될 때 돈을 모으지 못하고 돈을 쓰는 겁니다. 지금 여자분들 중에 돈 안 모으고 쓰는 사람도 있죠. 나이 먹어 다 벗어 있는 거. 그거 어머니 탓입니다. 학교에서 안 하면 부모가 해야죠. 아버지가 못하면 엄마가 해야죠. 아버지는 보통 밖에 나가 있으나 돈 버느나 집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엄마, 자녀들이랑 같이 있는 엄마가 해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자녀들이 나이 먹어서 몸만 크지
경제관념 못 가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딸 키우는 어머니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학교에서 지금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경제교육을 안 시킬 겁니다. 사람들 우매하게 만들 거예요. 학교에서 안 하면 부모가 나서가지고 해야 됩니다. 돈 관리하는 거, 허튼 돈 안 쓰는 거. 오히려 부모가 요새 보면 사치심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요즘 보면 애 키우는 어머니들이 경제교육을 시키기보다 낭비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막 좋은 옷 입히고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배달 음식 시켜먹게 만들고 돈을 쓰는 걸 가르쳐줘요. 돈을 모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자기들이 돈을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겠냐고. 돈 있으면 쓰는 것부터, 비싸게 쓰는 것부터 가르쳐주는데. 아니 돈을 모으는 거 보여줬어야 돈을 모으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경제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특히 어머니들이 경제교육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정말 시켜야 돼. 학교는 안 시킬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 시킬 거예요. 경제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방끈보다 이게 더 필요해. 공부 잘하는 것보다 경제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사교육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돈 허튼 데 써버리는데. 사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한테 정상적인 경제관념,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돈이 왜 필요한지를 빨리 일깨워주고 어린 나이 때부터 돈 모으는 습관을 갖추게 하는 게 비싼 사교육 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좋은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 뭐 영어, 뭐 체육, 수학 이런 것보다 경제관념,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돈 모으는 습관을 왜 길러야 되는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허튼 데 쓰면 안 되는지를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